인프라가 너무 없다든지 아니면은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울분을 삭히면서 소주를 한 잔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은 많이 하소연을 하다가 결국은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가 기회가 있는 거지.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너무 편한 한국이었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하소연은 오늘로 끝내고 또 내일부터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자.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 저는 콴다에서 베트남 사업을 맡고 있는 백승우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중고등학생들 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다 콴다를 쓰고 있는데요. 콴다는 앱을 이용해서 모르는 문제를 사진을 찍으면 AI 기술을 통해서 답과 풀이 과정을 유저들한테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300만 유저가 매달 쓰고 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400만 MA까지 올라가면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그랩의 트래픽을 이기기도 합니다. 저는 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대학원 때도 교환학생을 가겠다고는 마음을 먹었고 갈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전 세계에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동기들이랑 고르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을 봤고, 그러면 내가 다른 데서 좀 찾아보겠다. 인도에 교환학생을 가게 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인도 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근데 저는 그 경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희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인도 친구들이랑 공부해보고 돌아왔을 때 이런 경험들을 동기들과 많이 나누면 잘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열심히 하세요,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남들이 봤을 때 쟤만큼은 내가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과 실제 몸을 던지면서 일하는 건 못하겠다라는 분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했고, 결국은 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발휘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포함해서 4개국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국가마다 차이에 대한 놀라움보다도 오히려 공통점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떤 나라가 되었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제공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고, 반대로 아주 좋은 제품이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받아두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시장에 대한 본질을 조금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이미 원하고 있던 니즈가 충분히 있었지만 제공되지 않았던 상품을 내놔서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케이스가 콴다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8월에 처음으로 앱을 출시했고, 그 당시에는 저희 팀원 한 명과 제가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지의 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3개월, 4개월 만에 빠르게 100만 유저를 확보를 했는데, 사실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풀이 과정까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특히나 수학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베트남이 이제 동남아라는 시장에 묶여 있긴 하지만 유교 문화권이고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게 가장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이라는 생각들이 한국과 비슷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능이 있는데 학교 앞에서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수능을 보고 나오면 학생과 부모님이 이제 껴안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도 11시, 12시까지 학원에서 교복 입고 공부하고 컵라면도 먹고, 그게 한국이나 베트남이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성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콴다 베트남 자체는 일찌감치 성장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제품과 경험이 이 시장의 정답일 거라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조금 더 오픈돼서 시장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그널들이 왔을 땐 언제든지 검증을 해볼 용의가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고, 마침 그때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못하게 되시면서 자체적으로 라이브 클래스를 하시게 되는 걸 봤고, 학생들이 크게 반응하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라이브로 바로 동접이 1000명, 2000명, 3000명, 인플루언서가 아닌 사람인데 그런 수치들을 나오는 거 보고 여기에는 하노이뿐만 아니고 중소도시 그리고 시골에 있는 학생들까지 충족되지 않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기존에도 인강이 없었던 건 아닌데 퀄리티가, 저희가 오기 전에는 종이에 놓고 거기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 그 위에 핸드폰을 놓고 이 방송을 송출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강제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뛰어난 강의력, 어떤 라이브에서 주는 실시간 소통,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기존의 인강이 학생들한테 주지 못했던 가치들을 주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 한국처럼 대다수의 학생이 인강을 기본적으로 듣는 그런 시장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다 콴다를 알고 잘 쓰고 있었지만 선생님들은 콴다에 대한 존재를 학생들보다는 훨씬 뒤늦게 접했고 주로 혼자서 수업을 오랜 기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랑 일했을 때 자기한테 손해가 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도 초반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온 교육기업이다 보니 베트남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너네가 뭘 아냐 그러면서 저희의 연락도 안 받고 사무실 주소도 안 가르쳐줘서 저희가 썼던 거는 삼고초려 방식으로 라이브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사무실 뒤에 빌딩 이름을 보게 됐고 구글 맵으로 그 빌딩을 찾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 처음 방문하는 날은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노트만 남기고 왔는데 연락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찾아갔는데 그쯤 되니까 얘네들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인터넷 강의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1타 선생님들의 위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그래 너네들은 베트남 교육에 대해서 몰라 하지만 한국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 선생님을 저희가 좀 모시게 됐고 그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의 정의를 한 반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을 쓰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100만 고3이 있고 그 중에서 40만이 매년 대학을 가고 그러면 20만 명이 우리 서비스 내지는 이 라이브 클래스를 듣는다면 모든 학생들이 쓰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20만 명을 저희가 키 넘버로 봤고요. 이제 22년 여름이 되면 저희가 수능을 앞두고 고3을 위해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단기 코스들을 여러 개를 냈는데 하루에 10,000명, 2만 명씩 계속 결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루에 2% 정도씩 저희의 잠재 고객들이 여기로 넘어오는 것을 보고 기존의 베트남에서 다른 오프라인과 온라인 통합해서 어떤 교육 사업도 경험하지 못한 거라는 거를 몸소 체험하게 됐고 결국 핵심은 남겨두되 조금 바꿀 수 있냐가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를 판가름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한 반에 50명 정도 학생이 있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개별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학원에서도 그런 니즈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콴다 스터디를 통한 니즈를 제공해 줬을 때는 훨씬 수업에 집중을 하고 선생님에 대한 팬심까지 더해져서 기존 VOD랑은 조금 다른 가치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의 사례와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시장도 바라보고 그 성공 방정식을 이직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겪었던 시장과 디테일에서 조금씩 다른 지점들이 보였고 그 지점들을 얼만큼 잘 메우느냐가 성공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여기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인프라가 너무 없다든지 아니면은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울분을 삭히면서 소주를 한 잔 할 때가 있는데 하소연을 하다가 결국은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가 기회가 있는 거지.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너무 편한 한국이었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겠지.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 그런 어떤 정해진 길을 갔던 사람이고 거기에 벗어났을 때 조금 불안감을 느끼던 사람인데 동남아라는 시장에 혼자 오고 그런 환경에 처하다 보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팀들도 처음에는 2-3명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일했을 때랑 다르게 지금 50명이 있으면 모두가 나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껴서 이런 것들은 마음 편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래야지 내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소연은 오늘로 끝내고 또 내일부터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자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능을 기점으로 수능이 끝나면 선생님들이랑 고3들이랑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고 졸업생들도 와서 보은 행사 같은 것들을 좀 하는데 그때 가보면 사실상 저는 그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준 가치도 없는데 그 학생들이 저희 회사한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자기와 고3을 같이 동행을 했다는 그런 표현들을 해주는 거 보면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구나. 고3에서 저희가 줬던 가치 때문에 그 학생들의 인생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봤을 때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생기는 것 같고 잘 일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